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아주 스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지속적인 유상증자로 지친 주주들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참 차트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업계 전체가 겪는 고통인데 이를 통해서 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느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다뤄보고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본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여러분들 철강업계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이 회사는 아주스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자동차에 들어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영상가전에 대한 철강 납품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었다면은 뭐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가전제품을 새로 바꾸는 이 사이클에 혹은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좀 미비했나 봅니다. 최근 영업이익이 흑자로 다시 돌아섬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2023년도 12월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7억 원을 기록을 했고 흑자 전환을 23억의 흑자를 냈지만은 순이익 부분에서 마이너스 32억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순이익과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영상 가전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것에 대한 것만 총계를 내었을 때 23억 원의 순이익이 나오는 이익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은 주식회사라는 건요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지 계열사 혹은 자회사들에 대해서 모두 총괄을 했을 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회사들의 매출까지 다 납입이 됩니다.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마이너스 32억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아주스틸에 비상장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가 이제 있는데 이 회사는 초창기 스타트를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홍콩, 그리고 미국, 그리고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영업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00% 지분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스틸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서 당기 손익을 보시면은 금액이 꽤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발생을 했느냐?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93억 원 정도가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이제 아주스틸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현지에 있는 영업에 대해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업황 자체가 그리고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고착화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뚝 떨어진 것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참 아쉬운 거는 이 회사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법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상증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여러 개 더 있는 다 다루려면은 굳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를 여러 번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2024년도 5월 20일 날 유상증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신주 종류가 보통 주식 7만 8천 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1주당 액면가액이 17,419원인데 이게 보통 주식수로 하면 이 정도 돼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다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주주님들한테 대상이 되거든요. 들고 있는 주주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시설 자금이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3억 원 정도가 희석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없던 주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한정된 주식 숫자가 있을 경우에 그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없던 주식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주식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물론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악재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캐파 증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나 확대돼 가지고 이 캐파 증설해서 공장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호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외국에 있는, 해외 현지에 있는 시설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은 기존의 주가가 많이 희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2주가 딱 1년이거든요, 여러분들. 1년인데 1년에 지금 변동폭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9,100원에서 4,910원이면 거의 반토막이죠. 이 이상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50% 이상 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2021년 8월 1일 날 상장을 했어요. 이때 최고가가 39,000원이었는데 워낙 잦은 유중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 39,000원일 때 주식 숫자랑 지금의 주식 숫자가 너무 괴리율이 큽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87%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87%로 정리가 나가게 되면은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87%면은 남은 돈 23만 원입니다. 그 23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려면 50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만큼 이걸 되돌릴 만큼 호재가 강하게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하반기 지금 나와 있는 철강 업계들이 전부 다 힘든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특정 산업에 들어가는 철강들만 조금 수혜를 받고 있어요. 어떤 거냐? 조선, 자동차 이 부분인데, 대부분의 매출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가전제품과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은 가전제품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중국의 내수 활성화가 가장 큰 여건으로 작용을 한다는데, 사실 중국 시장도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위기가 헝다그룹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하게 높은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업황 개선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적어도 내년은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게 지금 업계의 전망인데, 여러분들 지금 월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정도로 투심이 꺾여 있으면은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오기엔 사실상 꺼려지는 게 맞거든요. 오늘 거래 대금이 3,900만 원 정도 돌았어요. 3,900만 원.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사고 팔고 그냥 밑단에서 받는 그 물량만 나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정리를 해보자면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거 맞아요. 타격이 고스란히 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업황이 확 나오느냐? 그것도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년 단위로 회사 측에서도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할 방법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는 당연히 악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마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많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카드가 유상증자라고 보고 있는데, 막말로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돈 빌려서 막고 싶겠지만 워낙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기존에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상황 속에서 쉽게 돈을 빌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상증자를 강행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업황이 개선됐을 때 이렇게 주주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보상을 해주는 어떠한 방안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화이팅입니다.